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50, 이번에 윗동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어떤 역사를 거쳐왔을까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하면은 딱 세 명만 이렇게 집권을 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그래서 김일성 독재체제 강화의 과정과 김정일의 집권 시기 정책을 좀 구분을 할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정책 사례. 이거 물음표여야 되는데 시프트가 안 눌렸던 모양입니다. 네, 개방 정책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세 명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두 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빠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 이렇게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넘어서서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성립이 됐죠. 자, 김일성 시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대 정치사와 경제사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948년도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선포를 하면서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켰죠. 자, 어쨌거나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뭐 북한까지 우리가 또 밀고 간 적도 있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가 나타나게 됐겠죠. 그래서 소련의 원조,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듯이 북한은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천리마 운동도 요 50년대 말에 추진이 됩니다. 북한판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를 되살려보자라는 대중 동원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의 큰 형님은 소련이에요, 소련. 그죠? 지금은 러시아고, 두 번째 형님이 바로 공산화된 중국입니다, 중국. 네, 그렇게 두 형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큰형 소련과 둘째 형 중국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참 애매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독자 노선을 가면 됩니다. My way. 나 그 누구 편도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원조를 끊어버리거든요. 감히 네가 뭐 이러면서 내 편을 안 들고 이러면서 원조를 끊어버리니까 국방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60년대에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내세웠던 사상이 주체 사상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만든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70년대에 되면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우리나라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남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면서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북한의 김일성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면서 주체 사상을 아주 헌법에다 집어 넣어버리면서 공식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 주석에 취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7.4 남북공동성명 좋은 취지의 문서인데 이거를 남한, 북한 모두 다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을 했다. 그 증거가 이제 남한에서는 유신헌법,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80년대에 되면은 조금씩 북한도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합자회사 경영법이라는 줄임말이 이제 합병법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3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좀 도입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게 하겠다. 약간의 개방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특별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좀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북한의 이미지는 조금 개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놀 상대가 줄어든 거예요. 무역할 상대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경제 상황도 힘들어지고 때마침 이제 김정일 시기인데요. 이때 흉년이 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한편 김정일은 군대가 우선이다라는 정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정치를 우리가 선군 정치라고 합니다. 우선한다. 뭐를? 군대를 우선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에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점점 80년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같이 놀 국가가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국제적으로 북한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세계를 주름 잡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핵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진짜로 이렇게 핵을 쏘려고 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협상 카드용으로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시기 9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다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일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과 김대중이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잠깐 동안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9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개성공단이 또 돌아가기도 했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자, 김정은 선생님 또래예요. 선생님 또래. 선생님보다 한 살 어린가 이럴 겁니다. 네, 아무튼 김정은 체제는 뭐 남북 정상회담 또 여러 차례 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 역사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게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이 있기는 있었고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 남북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식을 때도 있고 이렇게 으르렁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